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안 내에서 특히 혀에서 화끈거리는 통증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종종 어떤 환자분들은 온몸이 같이 아프다고 호소를 해요.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도 답답하고 또 소화도 안 되고 손발이 저리거나 차다라고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전신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를 이겨내기 위한 슬기로운 생활 방식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에 화끈거리는 통증과 온몸의 통증이 같이 오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자열감 증후군은요, 입안 점막에서 혀, 입천장, 뺨 안쪽, 입술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되겠죠. 화끈거리거나 매운 듯한 느낌이나 통증이 오랫동안 수개월 이상,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요. 더불어서 구강 건조증이나 쇠맛과 같은 이러한 미각 변화가 같이 자주 나타납니다. 구강 자결감 증후군은요, 입안에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차성이라고 그래요. 경험 많은 의사가 입안을 들여다봐도 통증의 원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또 2차성은 선행 요인으로 입안에 침이 잘 안 나오거나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그래서 곰팡이균의 감염 이후에 나타나거나 또 잘못된 습관들 또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보철 치료 후에 나타나는 등의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 또 전신적으로 폐경기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또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 특정 약을 먹고 나서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요인에는 두드러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관여되어 있기도 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있어서 혀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기전은 주로 말초, 즉 맛이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고장난 거 하나, 즉 보시는 그림에서처럼요, 혀의 앞부분에서 움직임을 관장하는 신경은 따로 있고요. 또 감각이나 맛을 느끼는 신경은 따로 있어요. 특히 통증을 또 화끈거리는 자결감이나 맛의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혀신경과 고삭신경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경이 어떤 변성을 일으켜서 이를 의학적으로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신경의 고장이 나서 나타나는 통증이 한 가지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말초신경, 주로 3차 신경이 관여되어 있는데, 이 말초신경이 고장난 어떤 신호를 혀에서 또는 입안에서 느껴진 잘못된 신호가 연수를 거쳐서 대뇌 겉질에 그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잘못된 신호가 반복해서 전달이 되다 보면 과하게 노출이 되면서 이를 과감작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통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요소도 같이 결합이 돼서, 즉 말초신경이 고장이 나고 중추성의 과흥분 상태가 결합이 돼서 통증으로 느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추성의 과감작, 즉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있는 현상이 많은 경우 주로 온몸에 다른 스트레스와 결합돼서 나타나는 온몸의 통증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도표는요, 스트레스 또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이상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을 알기 쉽게 표현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나 특정 상황에 이제 노출이 되면 우리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이 걱정하는 마음이 긴장과 불안을 유발하죠. 물론 이제 이런 환경하에서 직접적으로 긴장, 불안도 유발이 되겠고요. 이러한 정서적인 자극이 결국 우리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머리에서는 뇌의 각성이 유발이 되므로 불면증이 오거나 또 괜시리 어지러움증이 느껴질 수 있고요. 또 심장에 있어서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뿐만이 아니고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이 올 수 있고요. 또 위장이나 창자에 있어서는 소화가 안 되고 변비설사가 교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말초혈관의 수축도 유발하게 되므로 손발이 저리고 차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나 상열하한이라는 한의학적인 병리기전과 결합이 돼서 위에는 열의 반응이 있는데 다리는 차다고 호소하셔서 본인은 잘 때 이불 밖으로 발을 꼭 내놓고 잔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근육의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되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두통, 가슴의 통증, 목 이물감 등의 이제 과학 민감성이 높아져서 나타나는 양상도 올 수 있고요. 또 침샘의 기능을 억제함으로 입이 마르거나 또 침이 나와도 소량의 끈적끈적한 침이 많이 나오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호흡에 있어서도 숨이 가쁘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병이 왜 왔지라는 걱정도 더 커지게 되므로 이러한 걱정은 다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혀가 화끈거리는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 가운데 온몸의 다른 증상들, 머리가 무겁고 아프고 잠을 깊이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소화불량이나 변비설사와 같은 위장관 증상이 쉽게 나타나면서 손발이 차다, 또 손발이 저리다, 특히 발에서 또 반대로 발에 열이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호소하는 경우 등과 같은 자율신경계 가운데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증상이 두드러진 경우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정서적인 자극이 주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롭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는 한이 있어도 뭔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를 찾아서 취미 활동으로 삼고, 이왕이면 가볍게 땀을 흘리고 또 활기차게 우리 신체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취미나 운동이 더욱더 바람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가운데 몸도 활기차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길 수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게 필요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가운데서 느껴지는 소소한 행복을 즐길 뿐만이 아니고 음식의 자극을 통해서 맑은 침이 더욱 잘 나오게 되므로 혀 아픈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즐겁다, 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이야 와 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긍정적인 생활 양식이 내 생활에 깃들게 되므로 정서적인 자극과 관련된 요소를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생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상으로 혀통증과 더불어서 온몸에 여기저기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를 이겨내기 위한 슬기로운 생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